하나, 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입니다. 2018 3화열 TV 다산 정약용절 경서입표 123페이지 123페이지 춘관예조 제3 예관지속부터 보겠습니다. 3화열 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사용으로 추천합니다. 예조는 나라의 예를 권장합니다. 예관지속 예조 판서경일인 참판중대부일인 참의하대부일인 정랑상사인 좌랑중사사인 서리 20인 조례 22. 생각컨대 주례의 춘관의 장은 종백으로 되어 있다. 종백이란 유씨의 질종이며 종이란 신기가 이탁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질종이 삼례를 맡았는데 삼례란 천신, 직위, 인규에 대한 예의다. 주례는 대종백의 직책 중 삼례를 첫째로 한 것도 있답니다. 지금 원편 예전에는 첫째가 과거이고 다음 생도이며 제례는 열째 조목이 있다. 그때 편집한 신하가 선왕의 전장을 상고하지 않아서 이런 차후가 있는 것이다. 태상시 제조공일인, 경일인, 도정하대부일인, 첨정상사인, 주중사인, 공공하사사인, 서리 16인, 조례 30인, 인구 60인. (114페이지) 생각컨대 국조의 제례는 전적으로 태상에게 맡겨져 있다. 화무의 시효를 일어나고 공중단체를 진상하여 맡은 것이 모두 존중할 일인데 정격의 태상시의 관직을 반드시 설하는 명목이 있는 자로 차임함은 무슨 연고인가? 정격의 적자와 서자의 구별하는 것은 원래 잘못된 법이다. 설하는 명목이 있는 자는 이 강직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르지 않았는데 설하는 명목이 없는 자는 어찌해서 이 관직을 마땅치 않게 여겼는지 모르겠다. 이제 태상시의 관직에 임명할 때는 모두 옥당으로서 해야 될 것이다. 생각컨대 주례에 경대부의 상에 소사가 시효를 내리고 뇌물을 입는다 하였는데 소사라는 관직을 어느 때부터 태상으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다. 통례원 제조경일인, 도정하대부인, 상매상사인, 차린중사인, 인이중사사인, 하사십인, 서리 8인, 조례 20인. 생각컨대 통례원은 옛날 홍로경이며 주례에는 추관조사가 직으로 되어 있다. 그 직장이 매우 번거로운데 본원은 아주 가난하고 서리와 조례도 매우 적으니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외방관직으로 제수될 때마다 의뢰, 예물은 본원에 보내어 공용에 보충함도 적당할 것이다. 생각컨대 제조운명은 예조판서가 예견하도록 하여 마땅하다. 전유사, 제조공일인, 경일인, 영사중사 2인, 참봉하사 2인, 서리 6인, 조례 20인, 수복사 2인. 전유사는 사직서이다. 생각컨대 관직제도는 모두 통솔하는 데가 있어 마땅하다. 그물에 별이가 있는 것 같고 옷에 깃을 다는 것 같아야 총공을 삼가 밝힐 수 있다. 사직에는 본래 관원이 있거니와 예단, 성왕단, 무단, 영단, 풍운외호단, 산천, 북교 따위의 여러 단에 또 누가 주관하는가? 만일 모두 예조에 예속시킨다면 사직에도 관원을 둘 필요가 없다. 이제 중사 2명에게 남북의 여러 단을 겸하여 관장하도록 하고 하사 2사람에게 동서 여러 단을 겸하여 관장하도록 배정한다. 봄, 가을에 살펴보아서 무릇 붕탑에 걱정이 있으면 수시로 예조에 보고하고 수봉하기를 청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 전묘사, 제조공일인, 경일인, 영중사 2인, 참봉하사 2인, 서리 4인, 조례 8인, 수복 4인. 여러 공, 여러 전의 승후관은
중사 또는 상사로 때에 따라 증강하며 본사의 원해량을 삼는다. 생각한데 종묘의 여러 전과 여러 공이 있는 것은 사직에 여러 답이 있는 것과 같다. 이제 영의전 경모공의 예에 따라 그 지키는 관원을 모두 전묘사 원해량으로 파견하여 지키도록 했으며 별도로 아무는 세움이 마땅치 않다. 또 선원전, 조경무, 경기전 같은 것은 모두 지역 사람으로서 벼슬 하다가 그만두고 한가하게 는 126페이지 자를 스무관으로 삼아 6년이 되면 취임하고 다시 전보하지 않으면 살해 합당한 듯하다. 혹 특별히 전보할 자는 6년을 기필할 필요는 없다. 또 적영공, 육상공, 삼위공, 문호묘 같은 것은 비록 내시에게 수직하도록 하나 또한 본사의 난관에게 한 궁이 맡겨져 때에 따라 공심하여 허물어진 것이 있으면 모두 본사에서 예조에 보고하여 보수하도록 요청하면 마땅하다. 영의전에 스무관 2명을 두는데 직함은 선무랑, 전묘사, 원해랑, 분차, 영의관, 스무관이라 한다. 직함이 참 기네요. 그죠? 경무궁에도 스무관이 2명 있는데 직함은 선무랑, 전묘사, 원해랑, 분차, 경무, 스무관이라고 하여 그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활용종 수호관은 모두 예에 권능력을 겸하도록 하여 그 직함을 선무랑, 수령사, 원해랑, 분차, 권능령 겸 활용정 스무관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관직제도는 위로는 천도에 의하고 아래로는 인물을 참고하여 360도 한정하거나 또는 120도 한정하면 마땅하다. 법을 세우는 처음에 제도를 한번 정했으면 비록 몇 대를 전해 내려가도 감히 보태거나 줄이지 못하고 옮기거나 바꾸지 못한 다음이라야 바야흐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생각컨대 여러 정과 여러 공을 지은 것은 열성에 효도하는 생각과 군신에 충성된 정성에서 기이는 것이다. 국조가 영원하여 백년 천년이 되면 군묘능 원의 수요도 이에 따랐을 것일 것이다. 한 차례에 효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한 아문을 세우고 또 수직하는 관직을 모두 처음 벼슬길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리를 만든다면 요행을 넘보는 문이 날로 넓어지고 관원으로서 지켜야 할 예법이 나날이 어려워져서 반드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단과 여러 사안은 한결같이 사직에 예속시키고 여러 전과 여러 공을 한결같이 종묘에 예속시키며 여러 원과 여러 묘는 한결같이 수령사에 예속 127페이지 시킴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모든 단, 묘능을 수호하는 관원은 오직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일 외에는 직무가 없다. 사송이란 처음 벼슬한 사람의 재주를 시험하고 정사에 익히는 것은 아니니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롭게 살고 있는 자에게 이 관직에 있게 하여 관록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살이에 합당할 듯하다. 수령사, 제조 경일인, 참정 상사 1인, 참봉하사 2인, 영문영마다 종사 2인, 설이 2인, 조례 4인, 수복 영마다 4인. 생각컨대 문과는 이미 내직이니 아문이 있어 서울에 있을 때에는 회동할 곳이 있고 회해할 곳도 있게 함이 마땅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당번이 되면 각자 그 등으로 나가고 번을 마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통솔이 없고 매인대가 없으니 오름제도가 아니다. 종묘 곁은 작은 관직을 하나 설치하여 수령사라고 하고 그 제조는 예조판서가 예겸하여 별도로 당관 3인을 세워서 여러 능의 일을 총괄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훼손된 것이 있거나 위에 아뢰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여러 능에서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에서는 예조에 보고하고 계달하고 조정에서 여러 능에 알리고자 함이 있으면 또한 본사에 하달하여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에 기중에 큰 일이 있어 본사에서 여러 능에 통지하도록 한다면 여러 능은 매방 고울과 같고 본사는 저서와 같은 것이니 이런 것은 그만둘 수 없다. 만약 관직을 증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같은 지역에 두 개의 능이 있는 것은
두 개의 수호관을 하나로 하면 마땅한데 희릉, 효릉과 선릉, 정릉과 강릉, 퇴릉, 공릉, 수릉이 모두 그러하다. 이와 같은 곳은 희릉에 관원 하나를 두고 효릉에 관원 하나를 두어 선보름은 희릉 관원이 효릉을 겸해 지키고 후보름과 효릉 관원이 희릉을 겸하여 지키도록 한다. 다른 곳도 모두 이와 같이. 28페이지. 함이 사정에 합당할 듯하다. 또 여러 농으로서 해마다 나무 100다발씩을 실어오도록 하여 공용에 보충하고 또는 여러 농에 딸린 곳 원고 사찰을 분사로 이관시킴으로써 또한 적당할 듯하다. 건원은 영의 직함을 통덕랑 수중사원이랑 분자 건원릉 영이라 하고 여러 농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현림원 영의 직함을 성무랑 수중사원이랑 분차 현림원 영이라 하고 여러 원의 수본관도 또한 같다. 여러 명의 수의관도 여러 원과 함께한다. 여러 원의 관원도 모두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다만 여러 원과 현릉원이나 상사나 중사로서 삼는다. 여러 원과 묘 이하는 하사 중사 벼슬을 그만둔 자로 삼는다. 모두 6년 만에 채직하여 승진 또는 전임시키는 법은 없게 한다. 혹 특별히 승진시킬 자는 반드시 6년을 기필할 것이 아니다. 제례감, 제조중대부 1인, 첨정상사 2인, 주사중사 2인, 서리사 2인, 조례 8인. 생각건대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정지하는 것이 선왕이 만일 어거했던 방법이다. 주례 충간에 백성을 예로서 정지하는 관직이 하나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별도로 관청을 하나 세워서 제례감이라고 명칭하여 관홍상제의 예로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자가다가 다스리고 혹 서인이 사의 예를 쓰거나 삼사가 대부의 예를 쓰는 것도 잡아서 다스리도록 한다. 혹 대부가 왕후의 예를 쓰는 자는 헌보에 보고한 다음 조사하여 다스리기를 청하니 또한 지극히 기묘한 관하이다. 입부하는 법도 지금도 너무 남용되고 있으니 이 129페이지 관청에서 한계를 반포하고 주문하는 것을 관장하도록 하면 마땅하다. 사관은 대사관 하대부 1인, 혼납상사 2인, 정원중사 2인, 서리 10인, 조례 20인. 살피건대 주례 직원에 사관이라는 관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관이 아니고 곧 만민의 덕을 따져서 그 덕행과 도혜를 살피는 직이었다. 또 보시라는 관직이 있어 왕의 악함을 간하는 일을 관장했으나 이것은 또한 국자를 교도하는 관직이지 간관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선왕 때에는 간관이 있었던가? 간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간관 아닌 사람이 없었다. 삼공도 간과이고 삼고도 간과이고 육관의 경대부도 모두 간관이고 좌우의 시와는 신하도 모두 간관이었다. 그런데 별도로 한 관청을 설치하여 전적으로 간쟁을 관장하도록 한 것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진원하는 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고 이에 진원하는 길을 막아서 좁게 하는 것이다. 우리 조정에도 사관원을 설치하여 간쟁과 논박을 논쟁하도록 하였는데 대사관이 1원이고 당하관이 4원이다. 중요 비전에는 선임하는 것이 아주 깨끗하여 이 관직을 맡은 자가 그 직을 능히 수행한 자도 있었으나 근세에는 관제가 나날이 어려워져서 옥당에게 포섭되지 않는 자가 없다. 이에 구차하게 한매하고 고단하고 용렬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채워놓으니 무릇 간과된 자는 앞뒤만 둘러보며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논박하는 것도 오히려 어려운데 하물며 간쟁하는 것이겠는가? 오직 낭패당한 사람을 못에 밀어놓고 돌로 내리치는 것을 직분으로 한다. 그런 중에 또한 아침에 제수하였다가 저녁이면 갈려서 열결의 모래가 흘러 가듯이 130페이지 능히 사흘 동안 사무보는 자가 듭니다.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 승지가 죽어 비연 퇴대이니 미소 따위를 살피니 소소한 체면은 촘촘한 것 같이 소털 같고 짜잘한 연민은 가늘기가 목이 농석 같다. 비록 큰 덕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번 이곳에 들어왔다가 그 신명을 보존한 자 같으면 즉 천하의 해극으로 실상이 없는 것은 보다 심한 것이 없다. 무릇 간쟁하는 관직은 한 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다. 옛날에 좌보, 우필, 전이, 수문
모두 간제하는 신하였다. 서로도 정비하는 것이 있고 여군도 규관하는 것이 있었다. 사는 기록하고 오는 풍성하였다. 곡풍의 부비흠과 소화대하는 풍자하거나 바른 말을 가려워서 올려서 왕의 어지러움을 은근히 깨우쳤다. 음률과 모성은 파름으로 전파하고 오원을 내고 들어서 정치가 잘되고 안된 것을 살폈으니 선왕 때에는 진원하는 길을 개방한 것이 이와 같이 넓었던 것이다. 지금은 쓸쓸하게 굶주리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겨서 허문을 듣고자 하니 그렇게 되겠는가? 이제 간원을 협파하고 그 직을 공경대우로서 존귀하고 친밀한 자에게 맡겨서 진원하는 길을 넓히고자 하나 시속 사람의 식견이 얇아서 선왕의 법을 모르고 다만 간원은 없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라고만 할 터이니 그 말이 두려워서 우선은 그대로 두기로 한다. 131페이지. 그러나 간원의 직을 맡은 자는 태상, 태복 등 여러 기관의 직을 겸임하고 특허범의 변화가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또 승정원, 홍문관, 시강원, 태사원, 국자감, 사헌범인 육주의 경대부도 모두 그 직장을 간쟁하는 일로서 인도하여 이 인도 앞에 출입하는 자는 간쟁하는 책이 자기 몸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도록 하여 말세의 배단을 한 번에 바로잡는 것을 진실로 그만둘 수가 없다. 유서하는 법은 크게 불리한 짓이다. 임금이 명소하면 말에다 안장 차례기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는 것이 그 예의다. 그런데 어찌 패만 바치고 나오지 않는 것을 일정한 규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남에게 논박을 당할지라도 무릇 소명이 있으면 곧 달려와 그 실정을 삼공에게 공하여 찬찬하게 신고하도록 하여 마땅하다. 삼공과 구경은 그 가부를 회의하여 혹 출사시키기를 청하거나 채식되기를 허가하도록 청하면 이제 이른바 처치한다는 법은 풍습이 거의 그칠 것이다. 대사관의 직함은 통정대보 사관원, 대사관, 겸경열, 참장관, 태상시 도정이라 한다. 정원의 직함은 선무랑 사관원 정원, 김경연, 시독관 종부 시주부라 하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이제부터 사관원과 사헌부의 권한은 모두 옥당에서 선발하여 통합하도록 하여야 이 벼슬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중국 제도는 모두 급제하여 출신하는 자는 먼저 한림으로 삼았다가 다음에 간관으로 삼는데 이것이 알맞은 법이다. 홍문관, 대제학 경일인, 제학 중대부 1인, 부제학 하대부 2인, 교리상사 4인, 수찬 중사 4인. 132페이지. 정자하사 6인, 서리 18인, 조례 36인, 검서관 중사 4인. 생각건대 원전에 홍문관 영사는 오직 영정이 겸임했는데도 반드시 그럴 것이 아닌 것이다. 이제 삼공이 모두 겸임하도록 하는데 좌우상은 감사로 삼는다. 살피건대 원전에 홍문관 18학사 가운데 대제학은 들지 않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듯하다. 그러므로 이제 대제학을 합하여 18이 되도록 배정한다. 생각건대 원전의 직제학, 전환, 흥교, 부흥교, 박사, 저작 등의 여러 명칭이 있어 벼슬길에 새로 통하는 자를 주의할 때에 경쟁이 시끄럽게 일어나고 전임하거나 승진, 강등시킬 때에는 격식이 어지러워지기 쉽다. 당문이 이에 염려하여 일어나게 되며 관제가 이를 염려하여 어지럽게 된다. 이제 고리 4명을 동벽으로, 수찬 4명을 서벽으로, 정자 6명을 남탕으로 각각 배정하여 본분을 많은 명칭을 없애기로 한다. 살피건대 교리가 4명이면 그중 2명의 부교리가 있고 수찬이 4명이면 그중 2명은 부수찬이며 정자가 6명이면 그중 4명은 부정자인데 앞에 기록하였다. 잠시만요. 생각건대 남상은 반드시 훌륭한 명망이 있는 자용을 할 것이 아니고 대개 하사의 분배로서 옥당에 들어온 자를 의뢰 정자로 삼는다. 이로부터 승진하여 수찬 교리가 될 수 있게 하고 바로 수찬에 제외되는 법은 없어서 공경을 억제하여 물정을 화평케 함이 또한 마땅하다. 생각건대 옥당 관원이 경원관을 예겸하여 대제학은 지사로
중대부는 동지세로, 하대부는 참찬관으로, 상사는 시간관으로, 중사는 시독관으로, 하사는 검토관으로 되는데 모두 원제대로 한다. 133페이지요. 생각컨대 옥당관원은 위로 문역, 아래로 정자까지 모두 지재고를 겸하는데 반드시 선별을 선발하여 임명한 다음에 지재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재고라는 글자가 반드시 참람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지재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하다. 생각컨대 춘추관은 별도로 한 관직이 되기 마땅하다. 지금 옥당 관원들은 일찍이 한 번도 사책을 엿보지 못했는데 모두 춘추관 관명을 겸한 것은 명칭과 사실이 되지 않는다. 내게 명칭과 사실이 맞지 않은 것은 모두 관원에 게으르면서 여유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옥당 직함의 춘추관의 관우를 버리고 오직 이 관직을 실제로 겸무하면서 사실상 사사에 참여하는 자만이 이 직함을 쓰도록하기 마땅하다. 살피건대 지금은 예문관이 실상 유긴하지 않은 관하로 되어 있다. 원전에는 사명 짓는 것을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사명을 짓는 것은 오직 제약 한 사람뿐이고 홍문관 제약도 사명을 짓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째서 이 관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가? 이제 예문관이 여러 직장을 모두 홍문관으로 불리고 예문관이라는 명칭은 이제부터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국 제도는 한림을 옥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둘로 나누어 홍문관을 옥당, 예문관을 항림이라고 한다. 일찍이 인석 한 덩이를 중국과는 사진편에 보내서 9세 옥당, 5세 한림이라는 8글자를 새기도록 요청했더니 각자 하는 사람이 괴이하게 여기며 옥당과 한림에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를 비웃는 말일 터인데 홍문관과 예문관을 반드시 두 기관으로 두지 않는 것은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예문관은 본래부터 관하가 없으니 따라서 숙식하는 일도 없다. 빈 명칭뿐이고 실상은 없기가 이 같으니 폐지하는 데 의심할 것이 없다. 생각건대 왕자가 관직을 설치하여 직장을 분담시킨 것은 하늘에 134페이지 예를 대리하는 것이다. 삼공, 육경과 백집사의 신하는 모두 임금의 덕을 돕고 사람의 기강을 세우며 이약, 형정, 제부, 갑병까지 그 진실과 급절한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사의 무천한 재주와 청화하고 뛰어난 관직은 모두 세상의 도리를 해치고 나라 정사를 병들게 하기에 족하며 이 관직이 있는 자에게 그 성명을 영화롭게 하고 그 자손에게 덕을 입히는 데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은 사대부에게는 조금 이로운 일이지만 국가에는 해가 된다. 사방 몽고 사람들이 청화하고 유밀한 신하로 지목하지만 임금이 사인이라 하여 오히려 자신을 소원하게 여기니 잘못됨이 적지 않다. 그런데 청화한 관직을 거쳐서 사람마다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된 자는 교만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며 동료를 업신여기다가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끝내는 아름답던 명령까지 보존하지 못하는 자가 또한 등이 서로 바라보일 정도인 이 점도 공자가 생각할 바이다. 우나라 제도와 주나라 제도에는 모두 청직이라는 것이 없었고 지금 관각의 관직 같은 것은 한나라 때에도 또한 그러했다. 당태종이 비로소 홍문관을 설치했는데 그 후에 변하여 한림원이 되었고 송나라 이후부터는 관직, 원직, 전직, 각직이 분분하기로 하자 정치는 나날이 더욱 쇠해지고 세도가 나날이 더욱 낮아졌으며 3대에 인요했던 속습과 이경 중추하던 기풍은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말한다면 이 옥당이라는 직함도 아울러 그 명칭을 고쳐서 주대, 한대의 관제를 따름만 갖지 못하다. 특히 결연해서 날마다 강독하게 함으로써 혹 임금의 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으나 예문관과 규장각에는 화직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직제학, 은교, 직각, 대교라는 빛난 관명이 많이 설치되었고 호당 독서, 내각 응제, 월과, 순시 따위 문사의 화려함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135페이지 편안하게 떠덕거리기만 하고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한다. 빈궁한 집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변경시대에 어떤 걱정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온갖 제도가 무너지고 모든 일에 흉기하지 않으니 모두 국가의 복이 아니다. 이런 청와의 관직은 아울러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제 이를 요량하여 실성 있는 관직을 세우며 성실한 마음을 품어서 실성 있는 정사를 시행하고 사공에 분발하여 우주시대와 같은 지적을 이룩한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지금 사람에게
요순문모와 당태종, 송인종 가운데 누가 더 어진가 하고 묻는 이가 있다면 크게 성내지 않을 자가 없을 터인데 관직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담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우주를 버리고 당송제도를 떼려 하니 또한 심히 의미 심스럽다. 생각건대 규장각은 어제 문자를 소집하는 곳이니 그 직에 어찌 중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별도와 암문을 설치하는 것은 옛사람의 뜻이 아닌 듯하다. 송나라 제도는 한 임금마다 어제가 있으면 문득 각 하나를 세웠는데 용도각, 천장각, 보문각, 회유각, 현모각 따위가 서로 잇따라 설립되었고 어느 나라 사람도 그를 본받아서 또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우리 세조 때에도 규장각을 설치하기를 의논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대왕이 효성이 깊어 조상의 공덕을 빛내기 위해 드디어 각을 세웠으니 이것은 매우 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칙이 너무 조촐하고 그 명망이 너무 빛나니 이로부터 옥당에 드디어 낮아져서 상노하기에 남잡함이 많은데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다. 열성의 어제는 이미 명사를 감추어있고 내원에 있는 것은 136페이지 또 봉당이 감추어져 별도 수식하는 자가 있으니 학사의 규장각이라는 것과 명칭과 실제가 안 맞는다. 일성록과 시정기가 동떨어지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장된 서적도 혼문관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며 초계에서 권고하는 정사도 또한 반드시 실효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규장각을 반드시 별도 암문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홍문관 부재학이 복무당 직학사를 겸무하고 홍문관 수석교리 한 명이 복무당 첨학사를 겸하여 수석정제 한 명을 복무당 대교를 겸하여 때에 따라 봉심하고 때에 따라 복수하여도 또한 모자라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사람이 원래 어제의 일성록을 정리하는데 그중 두 사람은 옥당에 남아서 어제를 정리하고 그중 한 사람은 사고에 보내서 편사하는 일을 돕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호당에 사가하는 것과 내각에서 초기하는 것은 태평한 세대의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나라에서 과거 보이는 법을 마련한 까닭은 어진이를 택하여 뽑고 그 능함을 알아서 등용하려 합니다. 이미 과거로 뽑아서 벌써 묘수를 제수했고 이미 청와의 지위를 좌정하였는데 이 사람은 다시 시험하고 그 사람은 다시 고거하니 이것이 어찌 어질고 유능한 자를 대우하는 도리인가. 호세의 실상 없는 글은 곧 광대들의 잡스러운 희롱이며 조충의 작은 재주이다. 무엇으로 무비하고 잔치하거나 혹 군신간에 서로 멍짓거리 하는 데에 가까우면 호당의 재수라는 것도 진실로 좋은 일은 아니다. 하물며 초기하는 법은 새로 진칠한 선비까지 널리 뽑으니 총명함과 우울함이 서로 섞이고 공교로움과 졸렬함이 서로 나타나게 되어서 덕 있는 사람이 대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어전 지척에 돌아앉아서 여러가지 경서를 강하도록 하니 잘못 실패하는 때도 있어 황구한 땀이 등을 적시기도 한다. 혹 가벼운 벌이라도 받게 되면 졸렬함이 드러나 동몽 137페이지 같이 때리며 생도같이 단속한다. 한 번이라도 이 선발을 붙인 자가 의기가 움츠러 들어서 감히 낯을 들어 이를 논하지 못하고 종신토록 머물고 얘기를 하며 문득 임금의 사익이 되어버리니 이것은 좋은 복제가 아니다. 신하로서 사적의 근교에 토한 자가 무릎 포부가 있으면 혹 소장을 올려서 이를 논하고 혹 원의를 드러내서 정사를 덮더라도 불가한 것은 없는데 어찌 반드시 거자로 굴복시켜서 그 포부를 시험하는 것인가. 초기하여 과시하는 법은 지금부터 협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데 홍문관 18학사는 모두 간관을 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직장 안에 조례를 갖추어 말해서 이 관직에 있는 자가 다 간쟁할 책임이 자기 몸에 담착되었음을 알고 한갓 간원에게만 핑계함이 없도록 해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시강원, 태사, 태고, 공사민, 소사, 소부, 고사민, 빈객 경위인, 부빈객 중대부인, 보독 하대부인, 필선 상사, 이인, 사서중사인, 설수하사인, 설 20인, 소리 20인. 살피건대 3공이 사부, 부호됨은 3대 아래로 변하지 않는 전부이다. 다만 옛적에는 3공이 임금의 승이었는데 후세에는 임금의 사도가 더 높아지니 3공을 맞추어서 세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제에 사보는 있어도 보는 없으며 소사는 있어도 소모와 소보가 없으면 모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이제
우의정의 태보로 새 찬성을 삼도로 삼고 참찬이라는 명칭을 드디어 없앰으로써 거의의 제도에 가깝게 한다. 생각건대 원편에 찬선, 진선, 자의 등 세 자리가 있어 산림 현사를 대우하도록 하였다. 138페이지 생각건대 산림현사라는 그 관직 명칭을 다르게 하면 마땅치 못하다. 그 찬선이었던 자가 보덕으로, 진선이었던 자가 필성으로 될 수 있으며 자의였던 자가 설성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찌 그 명칭을 다르게 해서 예사풍속에서 뛰어난 다름이하여 어린이를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께 사원부에 있었으면 지평 장명으로 부르고 위주에 전입하였으면 참이 참판으로 읽었는데 유독 시강원에서만 반드시 별도 명칭을 세운 것은 의미가 없는 듯하다. 내적 관직제도에서는 다만 그 조의 명칭만 있고 관직 명칭은 없었다. 공정은 상사이인, 중사이인, 하사 8명이고 선부는 상사이인, 중사 4명, 하사 8명이라는 것 같으니 공정과 선부는 그 조나 서의 명칭이고 관원을 일컫는 것은 아니었다. 후세에 와서 실성 있는 덕이 점점 쇠해지고 거칠에만 더욱 심해지자 관아 하나를 세울 때마다 청아한 명칭으로 꾸몄다. 이것은 그 관직을 받는 자에게만 한갓 교만한 기세를 자라나게 하고 보는 자에게는 부러워하는 마음만 발동시킬 뿐이니 모두 그 병을 병들게 하는 법이다. 생각건대 문학, 두 글자는 관직 명칭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니 줄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세손 백왕원의 사, 부, 보는 고, 삼인, 유성으로 중대부인, 익선으로 하대부인, 권독으로 상사인, 찬독으로 중사인이다. 서리가 6인, 조례가 16입니다. 살피건대 의례에 적자가 있는 자에게 적수는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세자가 있으면 세손을 위한 기관은 백왕원이 되고 세자가 없을 것 같으면 세손을 위한 기관이 시강원이 되는 것은 나라 제도가 본래 그러하였다. 생각건대 언제 사, 부는 있어도 보는 없으니 이제 삼고를 그대로 139페이지 세손의 사, 부부로 배정한다. 생각건대 백왕원은 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관청이므로 별도 아문을 세우는 옳지 않으니 시강원과 합하여 한 기관으로 함이 마땅하다. 예전에는 강서원이라 일컬었으나 이번에는 백왕원이라고 했다. 태사원 영사공일인, 감사공의인, 지사경의인, 동지사정부의인, 수찬관 하대부의인, 현수관 상사이인, 기초관 종사이인, 기사관 하사이인, 서리사인 조례16인. 생각건대 태사원이라는 것은 춘추관이다. 우리 동국에서는 사기를 춘추라 일컫지 않으니 반드시 춘추관이라 할 것이 아니다. 주례 춘관에 태사, 소사, 내사, 외사가 있는데 모두 사관이었다. 사기 일을 맡은 자가 소사와 외사이고 모두 태사에게 예속되었으니 태사는 그 장관이었다. 한나라 때는 사관을 바로 태사령이라고 했고 송나라 제도는 국사원이라고 일컬었다. 우리나라 제도는 예문관을 한림이라고 하고 한림은 실상 국사라고 간장하고 있다. 그러나 춘추관과 예문관은 모두 간서가 없이 다만 빈명칭으로 사관이라 일컬을 뿐이요 실상은 새로 본면으로 들어온 자 한 사람은 혼자서 국사를 관장하면서 승정원 주소실에 붙어 있으니 그 구차스럽고 무기력함이 이와 같다. 만력 임진년에 외부가 크게 쳐들어와서 경복궁을 불태워버렸고 지금 어거하는 창덕궁은 제도가 초조하여 관서가 미비하다. 생각건대 경복궁 옛 제도는 이와 같이 빈약하지 하니 관내에다 별도 아문을 세워 사국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시정만 기록할 뿐이 아니라 동국의 사기를 모두 수정하여 국조의 야사도 두루 찾아서 조심스럽게 간직 140페이지 하는 것도 모두 그 직무로 해야 할 것이다. 사국관원을 차지하는 데에는 때에 따라 홍문관과 시강원관원에게 이 관직을 겸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산망을 갖추어 차지하여 정목에 나온 자는 사국을 주직으로 하고 옥당이나 춘방을 겸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자는 사국을 예겸하는 관원으로서 지금처럼 명맥만 있고 실상은 없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사국의 신하가 그대로 옥당을 겸했으면 그 관함은 통운대부 태사원 편수관 검교 홍문관 교리 겸경은 시강원 지제고라 한다. 생각건대 좌사는 행동을 기록하고 우사는 언어를 기록하는 예법이다.
지금 제도는 큰 죄에 대해 주소동영과 한림 유명의 좌우사가 있는데 이제 홍문관 전자 유명의으로 두 명을 한림과 태다원 기사관으로 삼아서 사법을 주직으로 하고 옥당을 경험하는 것이 살해에 해당할 듯하다. 생각한데 지금 제도에는 겸춘추가 몇 사람 있어서 서북 사람으로서 육조의 난관이 된 자에게 겸하게 하여 또 별겸춘추라는 것이 있어 일찍이 한림을 거친 사람으로서 품계가 승진된 대로 삼는데 모두 구차스럽게 태워 넘기는 법이다. 이제 편수관과 기주관은 시임이거나 중경임을 상관없이 옥당으로 차임하여 실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당당한 사신이 되는데 하필이면 별겸춘추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